자, 한 주 동안 마음에만 품고 있었던 재무 고민들, 돈에 대한 걱정들 쌓아놓지 마시고요. 이 시간을 통해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이현진 전문가, 권혁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분쟁 해결사 이현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함 속 불꽃 같은 열정 분쟁 파이터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9727님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인데요. 보험 증권을 보다 보니까 이식 수술에 대한 진단금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식 수술을 만약에 제가 받는다면 실손보험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네. 장기기증 의료비에 대한 보상 범위가 2009년 1월 약관부터 명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의 장기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즉 공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 장기기증자의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 항목은 수혜자, 그러니까 즉 기증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에서 보상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주는 사람의 여러 가지 비용들도 장기를 받는 사람의 실손보험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면 2009년 1월 이전에도 실손보험은 있었는데 그때 거에선 보상을 안 해줘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보상을 합니다. 어허. 금융감독원의 지침은 소급 적용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소급 적용. 네, 그러니까 체제가 바뀌면 그 전에도 다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네. 표준화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거죠. 이현진 전문가님께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고가의 수술비가 필요하게 돼요. 따라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보험료를 지급할 만한 상황이 여러 번 있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보험료를 적게 받는다라는 네. 거네요. 일단 실손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알려드리고요. 근데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사실 실제로 우리가 쓰는 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진단비 보험을 굳이 가입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손에서 보상하니 병원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식 수술에 대한 진단금은 준비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실손보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1세대 실손보험은 병원비의 100%를 보장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2세대, 3세대, 세대를 거치면서 현재는 4세대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병원비의 70에서 80%만 병원비를 보장해주고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이제 5세대까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분담금이 50%까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50%의 자기부담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분당서울대학교 장기이식센터에서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간 이식 수술에 대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원인 질환이나 수혜자의 수술 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좀 있지만 이식을 위한 검사부터 퇴원까지 기증자 비용을 포함하여 평균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와. 자, 그럼 실손보험에서 약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겠죠. 만약에 5세대 실손이라고 한다면 그쵸. 50%니까. 네. 그 나머지 금액은 스스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실제로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게 실손보험을 이렇게 청구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보상되는 보험이 아니다. 현재 나오는 것들은. 근데 심지어 5세대는 더 적어진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세대를 유지 중이신 분들도 최근에 3세대, 4세대로 많이들 전환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부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세긴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특약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있는데 바로 보험료입니다. 앞서서 권혁준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 이식 수술은 큰 비용이 발생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어느 정도예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500원을 넘지 않거든요.
네, 많이 비싸지도 않죠. 당연히 보험회사의 나이나 뭐 성별, 병력 유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소액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 5대 장기 이식의 특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특약에서는 5개의 주요 장기 이식 수술을 보장하는 거예요. 간, 신장, 심장, 폐, 췌장입니다. 단 여기에 조건이 좀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들이겠지만 알고 계시면 좀 도움 되니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짧게. 네. 자, 첫째, 자가 장기 이식은 제외됩니다. 둘째, 가입 전 이미 장기 이식이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다면 보장 대상이 아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적 기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말씀해주신 3가지 조건은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한번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 혹시 이식을 우리가 이 5가지 장기에 대해서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 5대 장기 이식 수술 말고 다른 이식 수술에 대한 특약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특약 중 하나인 건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 수술은 각종 혈액 질환 및 악성 종양 치료를 하실 때 발생되는 골수 부전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수술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100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데 2천만 원 이상까지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식 수술이라는 게 정말 흔치 않은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에이, 나한테 설마 그럴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설마 아프겠어? 내가 설마 암에 걸려? 내가 설마 혈관, 뇌혈관, 에이, 할 수 있지만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이식 수술은 특히나 더 그래요. 내가 맞아요. 설마 이식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들 그건 빼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두 분이 말씀하신 금액, 보험료, 매달 내야 되는 보험료의 그 액수를 들어보니까 진짜 우리가 땡그랑 한 푼, 땡그랑 두 푼 그쵸. 저금통에 넣는 돈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정도면은 혹시 모르니 준비를 해두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각막 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네, 눈. 이건 역시 질병 또는 상해로 장기 수혜자로서 각막 이식 수술을 받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식 수술에 관련된 특약들은 이렇게 보통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래서 보험 점검 중에 꼭 이식 수술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준비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이식과 관련해서 진단금이 있고 수술비가 있잖아요. 네. 네. 이식과 관련한 수술비는 지금 짚어주셨거든요. 뭐 500원도 있고 200원, 100원도 있고. 그럼 진단금은 어때요? 진단금도 이렇게 저렴해요? 진단금은 사실 수술비에 비해서 어떤 거든지 간에 더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 장기 이식과 관련해서도 진단금은 저렴한 편인가요? 장기 이식 진단금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 없어요. 않습니다. 네. 네. 장기 이식은 일단 수술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장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신장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암 종양이 거기서 발견됐다. 그럼 그거에 대한 진단비는 있는 건데. 암으로 인한 진단이구나. 그렇죠. 그거 이제 떼내고 새로운 걸 교체할 때 이제 수술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따로 장기 이식에 대한 진단금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이게 어떤 치료의 방법이지, 장기 이식이라는 게 치료의 방법이지 이게 어떤 질환은 아니니까. 그렇죠. Sorry. 네. 죄송해요. 아닙니다. 어떤 고민이 있어서 두 분을 찾아오셨는지 그분의 이야기 사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열심히 돈키호테 잘 듣고 있는 딸셋 엄마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또 어릴 적에 저와 친했던 친구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어서 암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조혈모 세포 이식으로 백혈병 치료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갑상선암도 착한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치료가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역시 병원비,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암이 가족력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던데 우리 아이들 암보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세 딸을 둔 어머님께서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갑상선암 투병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특히나 갑상선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죠. 이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 가족력 때문에 자녀분들도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녀분들의 보험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저희가 사연자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갑상선암은 이미 10년 전의 일이라서 현재는 너무 건강하신 상태였어요. 다행이다.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역시 본인보다 따님들 걱정으로 사연을 보내셨다고 하죠. 자녀들이 현재 20살, 21살, 23살이라고 합니다. 너무 꽃다운 나이다. 네, 그렇죠. 아주 어릴 때는 실손만 유지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셔서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좀 납입하겠다고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험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것만 탁탁 납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너무 낭비하고 싶진 않고 그렇다고 또 뭔가 보험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것도 나중에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진짜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한 것만 딱딱 가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두 분을 모신 거네요. 네. 네, 맞아요. 마음이 참 기특하던데요. 새 자녀분들도 가족력에 대한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로 질병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암에 대한 가족력 때문에 암보험만 준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닌 거죠. 네. 전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암에 대한 준비를 강조하면 말이죠. 그러니까 암에 대한 부분에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만 너무 심하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러니까는 2중 3중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는 물론 맞지만 그것만 준비하는 건 안 된다. 꼭 필요한 것들 다른 것들도 최소화는 시켜야 되지만 준비는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사연자분 가족들의 보험 점검, 리모델링보다는 실손만 가지고 계셨다고 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신규 가입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동키분들 중에도 보험이 좀 없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가입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여성분들이나 20대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그럴 것 같고요. 네, 우선 암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네. 따님 세 분 모두 암 진단금은 1억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어요. 네. 그리고 갑상선암 진단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유사암 특약은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암 진단금 1억 원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준비를 했다는 건데요.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과 통합암 진단금 5천만 원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1억, 진단금 1억으로 준비를 하셨다. 크게 준비하셨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둘로 나눴어요. 네, 하는 기능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네. 통합암으로 진행한 이유를 설명드려야겠죠. 요즘 각 회사별로 일반암 진단금이 아니라 통합암 진단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암 진단금은 일반암 진단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특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통합암 진단금 특약은 전이암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일반암 진단금은 일회성이죠. 그러니까 한 번 지급하는 건데 일반암에 포함되는 암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보험금 지급을 받으면 이제 암 진단금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합암 진단금은 이런 단점을 없앴다. 네. 네, 보완했다 보시면 되죠. 통합암 진단금도 사실은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통합암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조금 다르지만 암 진단을 부위별로 나눠놨어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통합암 진단금 5천만 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상황에서 위암의 진단을 받고 그 이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분은 암 진단금을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 그리고 통합암 진단금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준비하셨죠. 그죠. 그런데 보험금은 총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왜요? 1억 원을 준비하셨는데? 네. 일단 첫 번째 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일반암 진단금에서 5천이 나왔죠. 그리고 통합암 진단금에서도 5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1억이 되었죠. 1억.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암 진단금은 소멸되었는데 통합암 진단금에서 위암 관련된 암 진단금은 사라졌지만 다른 부위의 암 진단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부위별로 나누니까. 맞아요.
그래서 위암 이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가정을 하면 통합암에서 5천만 원을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통합암 진단금으로 1억을 준비하지 왜?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지만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통합암이 더 비싸구나. 네,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니에요. 아.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감정을 담았어요. 그렇게. 보통 일반암 진단금보다 한 1.2배에서 1.5배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요. 우리 사연자분의 따님 중 23살의 이 장녀가 20년 납 100세 만기 기준으로 일반암 진단금 5천만 원과 통합암 진단금 5천만 원을 준비하니까 총 1억 이렇게 준비하니 4만 원이었습니다. 가족력이 있고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암의 경우 림프절을 통해 전이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통합암 진단금까지 준비를 하는데 4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2배에서 1.5배다라고 하면 사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통합암으로만 1억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는데 이분은 딸이 3명이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이 금액이 1, 2만 원 차이도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해드린 거고 만약에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선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암 주요 치료비로 준비도 해드렸는데 어머님이 오랫동안 아무 일 없이 완치하셔서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머님처럼. 네, 죄송해요. 혹시 치료가 길어지게 되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놓는 것이 더 좋겠죠.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더불어 일반 항암 방사선 그리고 항암 약물 그리고 표적 치료 등까지 암에 대한 부분은 빈틈없이 설계를 도와드렸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뇌혈관 그리고 심혈관 진단금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은 너무나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일찍 치료를 마치시고 완치가 되신 상태. 근데 암이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치료받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했다. 네. 자, 놓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사람은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만 사실 잘 알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빨리 치료를 끝냈다라는 거를 보면 이렇게 치료는 금방 하는구나. 요렇게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많이 준비 안 해도 돼.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비를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암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가족은 암보험만 많이 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더 얘기를 진행해 볼까요? 네, 방금 뇌와 심장에 대한 부분 진단금도 2천만 원이었지만 수술비도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대가 젊어질수록 이 비관절 수술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죠. 네. 매년 건강검진을 꾸준히 하시면 뇌와 심장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발견을 해서 바로 대비할 수 있게 매회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는 수술비도 좀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도 필수겠는데요. 아무래도 사연자분이 따님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도 2천만 원, 그리고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 그리고 엔대 수술비, 그리고 1호종이라고 했던 수술비 있죠. 그 부분까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과 장기 이식 수술, 그리고 각막 이식 수술까지 각각 3천만 원씩 지급받을 수 있게 설계해 드릴까요? 23살인 첫째 따님은 10만 원, 둘째 따님은 9만 원, 셋째 따님은 8만 원으로 본인들의 첫 보장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장기 이식 수술은 실손보험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장기 이식 수술 특약은 가성비 특약으로 저렴하지만 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두 분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